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져나왔다. 김지은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의 연인, 이수민이 아버지의 손에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소리쳤다. 아빠, 그만해요. 수민이는 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그는 지은을 끌고 집으로 데려가 문을 잠갔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정신병원에 보낼 거야. 지은은 방 안에서 울부짖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 수민과의 사랑은 정말 끝난 걸까?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긴 검은 머리와 밝은 미소, 그리고 날씬한 몸매.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불안했다. 가족의 기대 때문에.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딸이 명문대 출신 남자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길 바랐다. 어머니는 조용히 따랐고 오빠는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다. 지은은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달았다.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고 결국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됐다. 수민을 만난 건 2년 전 예술 갤러리에서였다. 수민은 28살,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로 그녀의 작품은 서울의 갤러리에서 인기 있었다. 수민의 눈빛은 지은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곧 연인이 됐다. 하지만 이 관계는 비밀이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때문에. 오늘 그 비밀이 폭로됐다. 지은과 수민은 카페에서 몰래 키스하다 아버지에게 들켰다. 아버지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목격한 거였다. 그는 분노에 차서 수민을 때렸고 지은을 끌고 왔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방에 갇혔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수민을 생각했다. 수민은 괜찮을까? 병원에 갔을까?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수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수민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밤이 깊어지자 지은은 결심했다. 도망치자.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2층이라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수민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수민이 나왔다. 뺨이 부은 채로. 지은아, 수민이 울면서 안아줬다. 그들은 밤새 대화를 나눴다. 우리 도망칠까? 제주도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지은이 말했다.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내 가족은? 포기할 수 있어,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을까? 하지만 수민 없이 사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짐을 챙겨 제주도로 향했다. 서울을 떠나며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선택의 대가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랑이 우선이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펜션을 빌렸다. 바다가 보이는 곳, 처음 며칠은 행복했다. 함께 산책하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다가왔다. 지은의 핸드폰에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미쳤다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수민은 지은을 안심시켰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싹 텄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빠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제주도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봤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점점 불안해졌다. 한 주가 지나자 지은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무단결근으로 해고야.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수민의 그림 판매도 잘 안 됐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후회했다.
왜 이렇게 충동적으로 도망쳤을까? 수민과의 사랑은 진짜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날 밤, 지은은 수민에게 말했다. 나 서울로 돌아갈까 봐.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나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족 때문에. 나 혼자서는 안 돼. 그들은 싸웠다. 수민은 내가 날 버리는 거야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내가 이해해줘 라고 대꾸했다. 결국 지은은 혼자 서울로 돌아갔다. 수민을 남겨두고. 서울에 돌아온 지은은 가족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갔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의사는 지은에게 약을 처방했다. 지은은 매일 약을 먹으며 수민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텅 비었다. 수민과의 추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사랑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안정은 행복이 아니었다. 지은이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됐다. 그녀는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미 대체 인원이 있어 이제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매일 손님들의 시선을 느끼며 저 여자, 이상한 소문이 있어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그녀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취급됐다. 가족도 여전했다.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말했다. 오빠는 집안 망신이야 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매일 정신과를 다녔다. 약 때문에 머리가 멍했다. 수민과의 연락은 끊겼다. 지은은 수민의 SNS를 몰래 봤다. 수민은 제주도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었다. 새로운 친구들과.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미나였다. 미나는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과거 수민의 연인이었던 사람. 수민이랑 헤어졌어? 미나가 물었다. 지은은 놀랐다. 너 어떻게 알아? 미나는 웃었다. 수민이 나한테 연락했어? 내가 도망쳤대.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민이 과거 연인에게 연락하다니. 배신감이 들었다. 왜? 왜 수민이가 너한테? 미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위로받고 싶었나 봐. 나도 레즈비언이잖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수민이 날 배신한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다음 날, 지은은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 만났어. 너 왜 그랬어? 수민은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내가 날 버렸잖아.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은 화가 났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가족 때문에 그들은 다시 싸웠다. 수민은 내가 약해. 사회 압력에 굴복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너는 자유롭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통화는 끊겼다. 지은은 후회했다. 왜 다시 연락했을까? 이제 상처만 더 커졌다. 그녀는 약을 더 먹었다. 머리가 아팠다. 가족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아버지는 지은에게 결혼을 강요했다. 이 남자 만나봐. 좋은 집안이야. 지은은 데이트를 나갔다. 남자는 박준호, 30살 변호사. 그는 매력적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데이트 중 준호가 물었다. 지은 씨, 무슨 고민 있어?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준호는 웃었다. 과거는 과거지. 앞으로 봐. 하지만 지은은 수민을 잊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일기를 썼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한편 수민은 제주도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미나와 재회했다.
미나는 수민을 위로했다. 지은은 가족 때문에 그랬을 거야. 수민은 울었다. 하지만 나한테 왜 연락 안 해? 미나는 수민을 안아줬다. 그 순간 수민은 미나에게 키스했다. 충동적이었다. 다음 날 수민은 후회했다. 이게 뭐야? 지은을 배신한 거잖아. 미나는 우리 다시 시작할까? 라고 제안했다. 수민은 망설였다. 과거 미나와의 관계는 좋았지만 지은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수민은 서울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지은을 찾아가서 모든 걸 바로잡자. 수민이 서울에 도착했다. 그녀는 지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지은이 퇴근하는 걸 보고 다가갔다. 지은아, 지은은 놀라서 뒤돌아봤다. 수민, 그들은 공원으로 갔다. 대화를 나눴다. 미안해, 내가 약했어, 지은이 말했다. 수민은 나도 미안해. 미나랑 지은의 눈이 커졌다. 뭐? 미나랑 뭐? 수민은 솔직히 털어놨다. 키스했어. 하지만 후회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는 울면서 달아났다. 수민은 쫓아갔지만 지은은 사라졌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배신의 아픔이 그녀를 괴롭혔다. 수민이 날 버렸어. 그녀는 약을 과다 복용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는 자살 시도예요, 라고 말했다. 가족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후회했다. 내가 너무 세게 했나? 지은은 깨어나서 가족을 봤다. 왜 날 이해 안 해? 그녀의 물음에 가족은 침묵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은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다. 가족은 그녀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 상처는 깊었다. 수민의 배신이 잊히지 않았다. 그녀는 수민을 용서할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도 여전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무시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커밍아웃을 준비했다. 친구들에게 먼저 말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일부는 멀어졌다. 이상해, 라는 말에 지은은 아팠다. 수민은 서울에서 지은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미나와의 관계를 끊었다. 미안, 미나. 지은이 아니면 안 돼. 미나는 화가 났다. 너 날 이용한 거야?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실수였어. 미나는 복수심에 불탔다. 그녀는 지은의 SNS에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수민이 나랑 잤어. 조심해.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충격받았다. 이미 키스했다고 들었는데 더 나아간 거였나? 그녀는 수민에게 확인했다. 미나랑 잤어? 수민은 부정했다. 아니야. 키스뿐이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쟁이. 그들은 다시 헤어졌다. 미나의 복수는 계속됐다. 그녀는 수민의 갤러리에 가서 소문을 퍼뜨렸다. 수민은 사람을 배신하는 년이야. 수민의 작품 판매가 줄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왜 이렇게 됐지? 수민은 지은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미안해, 지은아. 날 용서해줘. 지은은 편지를 읽고 망설였다. 용서할까? 하지만 상처가 너무 컸다. 그녀는 편지를 찢었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도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어. 그들의 이야기가 지은을 위로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할게. 지은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 오빠도 변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어려웠다. 그는 지은을 피했다. 지은은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날 받아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이해했다. 변화는 천천히 온다. 수미는 제주도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다. 그녀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 지은을 주제로 한 그림. 이 그림으로 사과할게.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다. 지은은 우연히 그 소식을 듣고 갤러리에 갔다. 그림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행복한 미소로.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수민이 다가왔다. 지은아,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미나, 일은 실수였어. 날 믿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그들은 재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그들은 함께 사는 걸 숨겼다. 친구들만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지은의 회사 상사가 알게 됐다. 지은 씨, 이런 소문이 있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지은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싸웠다.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회사는 그녀를 압박했다. 지은은 퇴사했다. 이제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자유로웠지만 불안정했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지만 대가는 컸다. 직장, 친구, 가족의 일부를 잃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공개 커밍아웃. 그녀는 SNS에 글을 올렸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제 연인 수민을 사랑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 메시지도 있었지만 악플도 많았다. 역겹다. 정신병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수민이 곁에 있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가족도 반응했다. 아버지는 화가 났다. 집안 망신. 그는 지은을 집에서 쫓아냈다. 지은은 수민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외로웠다. 공개 커밍아웃 후 지은과 수민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젊은 여성의 동성애 고백, 일부는 긍정적이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들은 표적이 됐다. 지은은 길거리에서 욕을 들었다. 변태, 수민의 갤러리는 항해 시위로 문을 닫았다. 그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왜 이렇게 힘들어? 지은이 물었다. 수민은 하지만 후회 안 해. 내가 있어서.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상처도 쌓였다. 미나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에 제보했다. 수민은 나를 배신했어요. 기사가 나왔다. 동성애자 화가의 배신 스캔들. 수민은 절망했다. 이제 끝났어. 지은은 수민을 지지했다. 아니, 함께 싸우자. 그들은 인터뷰를 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가족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어머니조차 더 이상 딸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가족을 잃은 대가가 너무 컸다. 수민은 과거를 후회했다. 미나와의 실수가 모든 걸 망쳤다. 그녀는 미나를 찾아갔다. 미안해, 그만해. 미나는 웃었다. 너희가 고통받는 게 좋아. 수민은 충격받았다. 과거 연인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녀는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미나가 복수 중이야. 지은은 화가 났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들은 대책을 세웠다. 법적 조치를 취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 변호사를 만났다. 준호였다. 과거 데이트했던 남자. 준호는 도와줬다. 지은 씨, 힘내.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수민은 질투했다. 준호랑 뭐야? 지은은 그냥 친구야.
하지만 오해가 생겼다. 오해는 싸움으로 번졌다. 수미는 너 아직 남자를 좋아하나 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바보같이 왜 그래? 그들은 헤어질 뻔했다. 하지만 화해했다. 미안, 불안해서 수민이 말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계속됐다. LGBT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다. 너희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해. 지은과 수민은 활동가가 됐다. 집회에 참여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외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과 충돌했다. 지은은 돌을 맞아 다쳤다. 병원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회복 후, 지은은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날 용서해.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가족의 일부가 돌아왔다. 어머니도 왔다. 미안해, 지은아. 오빠는 여전히 멀었지만 지은은 기뻤다. 변화가 시작됐다. 수민도 자신의 가족과 화해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만 초대. 영원히 함께하게 맹세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나의 고소가 시작됐다. 수민이 날 이용했어. 법정에서 대면했다. 지은은 증언했다. 수민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미나의 증언은 강했다. 수민은 배신자야. 재판은 길어졌다. 수민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지은은 간호했다. 괜찮아질 거야. 재판 결과 무죄였다. 미나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판정됐다. 그들은 승리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미나는 사라졌다. 아마 후회할 테다. 이 모든 사건 후 지은과 수민은 더 성숙해졌다. 그들은 책을 썼다. 우리 사랑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회에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하지만 여전히 비판이 있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지은은 대답했다. 누가 도덕을 정해? 그들의 삶은 계속됐다. 행복과 고통이 공존했다. 책 출간 후 지은과 수민은 유명해졌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동성애를 어떻게 봐요? 지은은 그냥 사랑이에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시위를 했다. 가족 파괴자, 그들은 위협을 받았다. 집에 편지가 왔다. 죽어라. 지은은 무서웠다. 계속할 수 있을까? 수민은 포기 안 해. 경찰 보호를 받았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봤다.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좋아졌다. 아버지가 먼저 다가왔다.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해. 지은은 안아줬다. 이제 와줘. 가족 모임에서 수민을 소개했다. 어색했지만 받아들였다. 오빠도 변했다. 미안, 동생아.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 전체는 달랐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안 돼서 그들은 해외로 가서 결혼식을 다시 올렸다. 이제 진짜 부부야. 수민이 말했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최종 위기가 왔다. 수민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우울증이에요. 지은은 간호했다. 내 탓인가? 수민은 아니야. 사회 탓이야. 지은은 단체 활동을 더 열심히 했다. 변화를 위해 싸우자. 집회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 청중이 박수를 쳤다.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수민이 회복되자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아이를 입양할까?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불가능했다. 해외로 가기로 했다. 캐나다로 이민 가자. 준비를 시작했다. 가족은 반대했다. 여기서 살아. 지은은 자유가 필요해. 이민 준비 중. 지은은 과거를 돌아봤다. 도망쳤던 제주도, 배신, 상처. 모든 게 성장의 과정이었다.
이민 전날 지은은 수민에게 말했다. 후회 안 해. 수민은 절대. 그들은 비행기를 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캐나다에서 그들은 자유로웠다. 아이를 입양했다.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하지만 한국을 그리워했다. 언젠가 돌아갈까? 지은이 물었다. 수민은 사회가 변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에 영감을 줬다.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했다.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지은은 일기를 썼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가치 있어. 그녀는 사회를 생각했다. 정형화된 틀, 도덕적 갈등. 누가 옳고 그른가? 그녀의 삶은 증명했다. 사랑은 승리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까? 과연 사랑이 사회의 벽을 항상 뚫을 수 있을까?